안녕하세요. 지혜 한 스푼입니다. 혹시 요즘 부모님이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하시는 걸 느끼신 적 있나요? 갑자기 화를 잘 내거나 거친 말을 하시거나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오는 모습까지. 그런데 기억력은 괜찮아 보여요. 이거 혹시 치매인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제게 이런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60세인데 갑자기 성격이 변했어요. 평생 신사적이었던 분이 마트에서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이웃집 화분을 허락도 없이 가져오셨어요. 하지만 TV 뉴스 내용도 잘 기억하고 옛날 얘기도 생생하게 해주세요. 이게 치매가 맞나요? 또 다른 사연입니다. 어머니가 75세인데 요즘 자꾸 같은 질문을 반복해요. 오늘이 며칠이지? 아까 밥 먹었니? 이런 질문을 10분마다 하세요. 그런데 성격은 예전 그대로 착하고 온화해요. 이 두 사례 뭔가 다르지 않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전두축 두엽 치매와 알츠하이머의 차이, 그리고 환자와 가족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혜 한 스푼. 1. 전두축 두엽 치매와 알츠하이머 뭐가 다를까? 치매라고 하면 대부분 기억력 저하를 떠올리시죠? 맞아요. 알츠하이머 병은 그런 기억력 저하가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런데 전두축 두엽 치매는 다릅니다. 기억력보다 먼저 성격과 행동, 감정 조절에 문제가 생겨요. 실제 사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두축 두엽 치매 사례입니다. 52세 남성 김 씨는 평생 회사에서 모범 직원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른 성격으로 동료들에게 존경받는 팀장이었죠. 그런데 3개월 전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회의 중에 갑자기 큰 소리로 웃거나 상사에게 반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들고 나오려다가 경비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당신 정말 못생겼네요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회사 업무 내용은 정확히 기억하고 20년 전 신입사원 시절 이야기도 생생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갱년기인가? 하며 넘어갔지만 결국 병원에서 전두축 두엽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알츠하이머 사례입니다. 73세 여성 박 씨는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정성껏 돌본 자상한 어머니였습니다. 6개월 전부터 이런 변화가 나타났어요. 내 안경 어디 있지? 하며 온 집안을 뒤지는데 알고 보니 자기 머리에 올려두고 있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집 주소를 까먹어서 택시기사에게 우리 동네 아무데나 데려다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딸의 이름을 자꾸 언니라고 부르고 손자를 보고 이 아이 누구야? 라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성격은 여전히 온화하고 화를 내거나 무례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전두축 두엽 치매 사례입니다. 45세 여성 이모 씨는 평소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저기, 그거, 뭐였지? 하며 단어를 찾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물을 그거 마시는 거라고 돌려서 표현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응니은 이응니를 히읗 이응 지읒 지응처럼 자음만 입력하거나 의미 없는 단어들을 연결해서 보냈어요. 하지만 기억력은 정상이고
성격 변화도 없었습니다. 이는 언어 능력을 담당하는 좌측 측두엽이 손상된 경우입니다. 언어형 전두축 두엽 치매인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두축 두엽 치매, 주요 초기 증상 성격 감정 변화, 충동 억제 저하, 언어 장애, 발병 연령 40대에서 65세 젊은 치매, 뇌 손상 부위 전두엽, 측두엽, 환자 본인의 인식 문제의식을 거의 못 느낌, 특징 기억력은 비교적 오래 보존됨, 알츠하이머병, 주요 초기 증상 기억력 저하, 시간 공간 혼란, 발병 연령 65세 이상, 뇌 손상 부위 해마에서 대뇌피질로 확산, 환자 본인의 인식 초기에 스스로 인지하는 경우 많음, 특징 성격은 비교적 오래 보존됨. 두 질환 모두 결국에는 기억력 저하, 행동 이상 등 공통점이 생기지만 초기 대응 방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2. 가족에게 주는 충격과 혼란. 전두축두 옆치매의 가장 무서운 점은 환자 스스로는 변화에 대해 자각을 거의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족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저렇게 변했지? 화가 나는 건 병 때문이야? 아니면 나를 미워하게 된 걸까? 실제 가족들의 고백입니다. 먼저 아버지가 전두축 두엽치매인 딸의 사례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모범적인 공무원이셨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는데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지나가던 임산부에게 배가 왜 그렇게 나왔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너무 창피해서 계속 사과했는데 아버지는 뭐가 잘못된 건지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가장 힘든 건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말해도 뭐가 잘못됐느냐고 되묻기만 하세요.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다음은 어머니가 전두축 두엽치매인 아들의 사례입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집안 규칙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에 음악을 크게 틀거나 냉장고 음식을 다 꺼내서 바닥에 늘어놓으시기도 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평생 착하게만 사셨던 어머니가 이웃들에게 욕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라고 계속 해명해야 했어요. 처음엔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어머니는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알츠하이머 가족의 고통은 끊임없는 반복 질문과 기억 상실에서 옵니다. 시어머니가 알츠하이머인 며느리의 사례입니다. 시어머니가 하루에 같은 질문을 50번도 넘게 하세요. 이거 언제야? 나 오늘 약 먹었니? 이 사람 누구야? 처음 한 달은 정말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렸어요. 하지만 같은 질문이 10분마다 반복되니까 솔직히 말하면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울면서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도 본인이 이상하다는 걸 아시고 더 괴로워하고 계신다는 걸요. 이상과 같이 두 질환의 가족 스트레스는 차이가 납니다. 전두축 두엽치매 가족의 어려움은 사회적 체면과 창피함, 환자의 무자각으로 인한 소통 불가,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인한 긴장감,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자책감 등입니다.
반면 알츠하이머 가족의 어려움은 반복 질문으로 인한 피로감, 환자가 가족을 못 알아볼 때의 상실감, 환자의 슬픔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 점진적 능력 상실을 지켜보는 아픔 등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병이라는 걸 이해하면 가족의 마음가짐도 바뀌게 됩니다. 3. 환자 본인의 대응법.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를 잘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두축두엽치매든 알츠하이머든 초기 단계라면 환자 본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전두축두엽치매 환자의 대응법은 첫 번째, 일상 루틴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58세 정모 씨의 루틴 관리를 보겠습니다. 오전 8시 기상 후 같은 순서로 세면, 오전 9시 정해진 장소에서 아침 식사, 오전 10시 30분 산책 같은 경로, 오후 2시 퍼즐이나 그림 그리기, 저녁 8시 가족과 함께 TV 시청. 정 씨는 이런 루틴을 통해 충동적 행동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감정 조절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5세 김모 씨는 화가 날 때 10까지 천천히 세기, 말하기 전에 3초 기다리기, 매일 거울 보며 나는 좋은 사람이다 말하기 라는 감정 조절 훈련을 합니다. 세 번째, 비약물적 치료의 방법도 있습니다. 원래 피아노를 치던 환자가 하루 30분씩 연주를 계속했더니 공격적 행동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통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을 표출하면서 정서적 안정을 찾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대응법은 첫 번째, 기억 보조 도구 활용하는 것입니다. 71세 박모 씨는 핸드폰에 가족 사진과 이름을 저장, 집 곳곳에 화장실, 부엌 같은 표시판 부착, 약봉지에 아침, 점심, 저녁 큰 글씨로 표시, 매일 똑같은 자리에 물건 정리의 방법으로 기억을 돕습니다. 두 번째, 메모 습관의 힘입니다. 69세 이모 씨는 수첩에 오늘 할 일 적기, 중요한 약속은 알람과 함께 메모, 가족 전화번호를 큰 글씨로 벽에 붙이기를 합니다. 처음엔 메모하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가족이 계속 도와주니까 습관이 됐고 덕분에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세 번째, 인지 자극 활동으로는 옛날 사진 보며 추억 이야기하기, 좋아하던 노래 들으며 따라 부르기, 간단한 요리 함께 하기, 신문 읽고 내용 대화하기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자존감 지키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환자의 고백입니다. 처음엔 내가 바보가 됐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엄마는 여전히 우리의 소중한 엄마야 라고 말해주니까 용기가 났어요. 비록 기억은 잃어가지만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느껴요. 4. 가족과 보호자의 대응법. 이제 가족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전두축두엽치매 환자 가족의 대응법. 첫 번째, 논리보다는 선택권 주기. 환자는 자신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득이나 논리는 거의 통하지 않아요. 잘못된 대화 예시입니다. 왜 남의 물건을 가져와요? 이건 잘못된 행동이에요. 뭐가 잘못됐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올바른 대화 예시는 아빠 지금 나갈래요? 아니면 10분 뒤에 나갈래요? 10분 뒤에 나갈게. 두 번째,
환경 조정의 중요성입니다. 집 안에 날카로운 물건들을 치워 안전사고 방지, 현관문에 특수 잠금 장치 설치 무단 외출 방지, 이웃들에게 상황 설명하고 양해 구하기, CCTV 설치로 행동 패턴 파악. 세 번째, 사회적 상황 대처법. 마트에서의 대처해야 하는 경우 저희 아버지는 전두축 두 옆 치매를 앓고 계세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병 때문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미리 명함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 나눠주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 가족의 대응법. 첫 번째, 반복 질문에 대한 현명한 대처해야 합니다. 잘못된 반응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왜 자꾸 같은 말을 해요? 올바른 반응은 네,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병원 가는 날이죠. 실제 가족의 노하우입니다. 저는 같은 대답을 100번 해도 처음 하는 것처럼 친절하게 말해요. 어머니는 매번 처음 듣는 거니까요. 두 번째, 안전관리. GPS 기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길을 잃고 헤맬까 봐 손목시계형 GPS를 착용시켰더니 실제로 3번이나 위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신분증 활용법입니다. 목걸이형 신분증의 이름, 주소, 가족 연락처 기록. 지갑의 치매 환자입니다. 가족에게 연락해 주세요. 카드 보관. 세 번째, 감정적 안정 제공. 내가 자꾸 잊어버려서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가 저희를 사랑한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대화하면 좋겠죠. 두 질환 공통 대응법. 첫 번째, 전문적 도움 활용하기입니다. 치매 안심센터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처음엔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치매 안심센터에서 도움받은 후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전문가의 조언도 받고 같은 상황의 가족들과 만나서 서로 위로도 받을 수 있었어요. 두 번째, 간병자 돌봄의 중요성입니다. 실제 간병 가족의 고백입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화가 나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죄책감이 들었는데 상담사가 간병자도 쉴 권리가 있다고 말해주시더라고요. 간병자를 위한 실용적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보센터 이용으로 개인 시간 확보, 가족 간 돌봄 역할 분담, 정기적인 상담과 심리적 지원 받기,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찾기. 5. 마무리 함께하는 여정.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 관계가, 감정이 서서히 변해가는 병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존엄과 남은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전두축 두 옆 치매 환자였던 한 분이 가족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나는 비록 예전 같지 않지만 여전히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해도 그건 진짜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지금도 여기 마음속에 있어요. 알츠하이머 환자 가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이름을 잊어버리셨지만 우리가 올 때마다 환하게 웃으세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아있다는 걸 매일 느껴요. 혹시 지금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혹은 가족 중에 이런 변화를 겪고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국에 같은 고민을 하는 가족들이 있고 도움을 주려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환자와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